하여튼 그래서 우리 신경민 의원이 감사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었어. 이게 막 네이버에 좌익교수 망치 부인이 검색어 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맨 처음에 그 부분도 좀 영상 자료 있으면 갖고 와봐요. 예. 맨 처음에 신경민 의원이 초장에 그냥 박살을 냈더만. 초전 박살. 그때 국회 밖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필리버스터가 뭐 국회를 마비시켰다. 60 몇 시간째 국회를 마비시켰다라고 막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경민 의원이 저 말투로 그냥 편안히 강의하는 말투로 공약집을 들고 나온 거야. 새누리당 공약집. 예. 새누리당 공약집을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공약집입니다. 공약에 있다. 이걸 밝혀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 또 동영상이 왔어. 지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 밖을 걸어 나가면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처구니 없는 시위가 바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19대 총선 공약입니다. 총선 공약을 제가 프린트해 해온 건데요.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쓴 겁니다. 1번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회의 합리적 의사 절차와 질서 유지 확보를 위해서 새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장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무리 새누리당이지만 그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바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서 이것도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의 도입도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합니까? 이걸 알면, 부끄러운 줄 알면 지금이라도 저런 일은 그만두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얘기를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건은 새누리당 웹사이트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면은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죠. 저 순간에 새누리당 홈피가 마비가 됐다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영국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입니다. 지금 북한이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노동개혁 사업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헌법 조항을 읽어봤더니요. 76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조는 계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76조인지 77조인지 이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온갖 축측과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인 생활과 국회의원 생활을 통틀어서 보건대, 회고해 보건대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 임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76조와 헌법 77조를 숙독하기를 청와대와 여러 관련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하여간, 예. 이러시는 바람에, 예. 잠깐만요. 좌우지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초장에 그냥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 거야. 초장에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아까 3시 반에 끊었어요. 녹화는.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초장에 다운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이 막 몰린 거야.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 전날부터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 막 새누리당에서 막 필리버스터에 그 악플을 달면서 나쁜 거라고 막 그랬는데,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 공약이었어.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 공약이었어. 나는 이제 그게 국회 선진화법을 박근혜가 막 고집 피워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라고 막 협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애들이 통과시킨 건 알았거든. 근데 그걸 통과시키면서 거기 필리버스터가 들어있는 걸 모를 줄 알았어. 필리버스터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통과시켰을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만. 새누리당 공약이었더만. 그리고 새누리당 공약이라고 지네가 써놓고 그걸 또 지네 홈페이지 메인에 걸어놓은 거야. 이걸 또 이 신경민 의원이 쫙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읽어준 거야, 그냥.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대잖아. 참 당황스러워, 진짜. 근데 정말 당황스럽고 솔직히 쪽팔려.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내가 이 이명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 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미 FTA를 졸속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정책적인 부분, 이 정책이 미처,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이런 정부 측의 반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 농민들 대책에 대해서 막 그런 고급스러운 비판을 했어. 노무현 때는. 근데 이명박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차명폰 팔아요 막. 그리고 막 그 이명박 때 내가 정말 개쪽팔렸던 게 그 차명폰 사건도 있었지만 그때 그 법륜 스님이 돌아가셔. 법륜 스님이 아니라 누구지? 법륜이 아니라 누구였지? 그 유명한 스님인데 그 무소유 주장하신 분 법정 죄송해요. 예, 살아있는 법륜 스님이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닌데 예,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이 돌아가셔. 예,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소유라는 책이
막 이제 다시 회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청와대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 스님의 책은 다 읽었다. 그러면서 뭐 무소유는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의 책, 특히 조화로운 삶은 그 출장을 갈 때마다 들고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거야. 보도자료를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법정 스님 팬이 굉장히 많았거든. 아무리 찾아도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그 출판사 이름이었어. 내가 그랬지. 우리 대통령이 책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출장 다닐 때마다 출판사를 들고 다닌 건데 그걸 왜 깔보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어찌나 부끄럽든지.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아휴, 그 청와대 보도자료야 그게. 그때 내가 그 쪽팔리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북으로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북 전자책으로 여름을 나기로 하셨대. 그때 많은 국민들이 검색을 한 거야. 교보문고에서 이북 파나. 근데 한국어 이북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다 물어본 거야. 그거 원본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냐. 하여튼 이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디서 난 이북을 본다는 거냐. 혹시 불법 다운로드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세 번째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무슨 책 읽는지 비밀로 했어. 무슨 책을 읽는지 비밀로 했어. 그 다음에도 하여튼 지지율 50%라고 뻥까다 걸리니까 양배추 김치 사건, 내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 이래가지고 그때 예비군들이 다 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네가 미필이라도 그렇지 우리 군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양배추 김치는 안 먹는 거였다. 네가 나의 아픈 추억을 건드렸다. 이러면서 얼마나 배가 고파도 우리는 양배추 김치를 안 먹었다. 왜냐면 양배추 김치가 소금에 절여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양배추 김치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었어. 근데 이명박이 그때 이제 2011년인가 추석에 자기 지지율이 50%라고 모든 언론에다 뻥을 친 거야. 2개 여론조사에서 조사했는데 이명박 지지율 50%다. 근데 내가 야 씨발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마트를 가봤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모든 아줌마들이 카트기를 밀고 이명박 욕을 하더라. 아저씨랑 빈 카트기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명박 X새끼 그러고 있던데 무슨 지지율 50%냐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서 내가 들이댔어. 그래가지고 그해 추석에 주제가 이제 물가가 된 거야. 그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애호박 하나에 4,000원 난리가 났어. 그러자 이제 막판에 이제 또 뉴스가 나와. 청와대 김윤호기가 지가 대형 마트를 가봤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하더라. 라고 김윤호 여사가 걱정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내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 했다고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군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 양배추 김치를 안 먹은 거였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러지 우리의 아픈 추억을 건드렸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말이 명도 안 했더라고. 근데 그 얘기의 가장 반전은 뭐냐. 배추가 12,000원 할 때 양배추 반쪽이 8,000원이었어. 그래갖고 그 양배추가 배추보다 비쌌던 거야. 안 갔었다는 거지. 그 김윤호기가 이제 진짜 대형 마트에 갔으면 양배추 값이 더 비싸요 그랬을 거 아니야. 안 가고 뻥카다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선 그 추석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회사 한 군데에서 우리는 그런 조사 한 적 없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은 뻥이라는 거야. 지금 이 박근혜 지지율이나 이명박 지지율이나 개뻥이었던 거야. 이 새끼들이 뻥을 까고 그걸로 국민을 속이는 거야. 추석 전에 이명박 지지율 높다라는 거짓말 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10명 이상이 박근혜 잘한다고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박근혜 얘기하면 박근혜 뒤에 쌍욕이 따라 나오잖아. 10명이면 9명이 1명 정도 침묵할 뿐이야. 어디서 지지율 40%라는 개뻥을 쳐? 심지어 지금 경북 경남에서도 욕해.
경북 경남에서도 욕하는데 무슨 지지율이 40%가 나와. 대통령 지지율 개뻥이라는 거죠. 예. 다 쌍욕해, 다 쌍욕. 하여튼 그랬어. 좌우지간 내가 이명박 때 쪽팔려가지고 노무현 때 비판했던 거하고 노무현 때는 이제 이 한미 FTA가 그때 노무현 때 추진되던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다 나타날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 때는 개 쪽팔려가지고 그래 이제 박근혜는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요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명박보단 나을 줄 알았어. 워낙 박근혜가 우리 어렸을 때 품위 있는 공주님이라고 하도 소문을 내놔서 이명박보단 나을 거다. 이명박은 개사기꾼 소리를 들었지만 적어도 박근혜는 그 이명박보단 품위 있는 정치를 할 줄 알았어. 아우 씨발 진짜. 근데 조국 교수였나 누가 유시민이 그랬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차라리 이명박이 그리울 거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이 그리울 거다 그럴 때 저건 좀 오바다 그랬어. 국민들이 박근혜 말을 번역하면서 읽는 거 보면서 좌우지간 어쨌거나 이 박근혜 이명박 덕분에 사실 나는 대박났지. 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비판하면서 별풍선이 500개가 들어와야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500개가 쌓여야 그걸 환전을 해서 3만 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500개가 안 들었다니까. 500개가 노무현 때는 별풍선 환전이란 걸 못 해봤어요. 이명박 때 되니까 첫 달에 한 24만 원 24만 원을 내가 환전을 했어. 야, 내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좋구나 생각을 했잖아. 아유 정말 진짜 노무현 때는 말이에요. 내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한테 미친년이라 했어. 민주주의는 다 됐다고.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아유 근데 이명박이 딱 되니까 망치 부인님 죄송해요. 작년에 제가 민주주의 필요 없다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신경민 의원이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좌익교수의 실체, 국정원의 범죄, 그 다음에 신경민 의원이 죄를 읽어주는 남자가 됐다며. 죄를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원래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프로가 있어.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프로가 있어서 책임남이라는 약자가 있는데 어제 신경민 의원이 죄를 읽어주는 남자가 됐다며. 그건 너무 길겠지? 이제 그동안의 국정원의 죄를 다 읽어줬다는 거 아니야. 관련 영상도 있나요? 혹시 써머리 해놓은 거 없어? 예. 망부님 용서해주세요. 2012년에 저는 아버지한테 왜 소리 지르는 아줌마 방송 보냐고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께 맛있는 저녁 싸드리세요. 예. 그니까 이제 죄를 읽어주는 남자. 예, 그래서 죄가 복음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범죄. 솔직히 지금 뉴스가 나왔더만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잠깐만요.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정원이 국정원이 아니라 양정원이 됐다며. 국정원의 속살이 다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탈탈 털린 국정원.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 테러방지법 너네 상정하면 너네 좆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근데 그냥 상정하는 바람에 국정원의 과거 범죄가 다 드러났어. 인도네시아 절도 사건, 국정원 절도 사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 대사관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노트북 훔치다가 걸린 사건까지. 아유, 나 진짜 망신 개망신. 아니 그 솔직히 그 인도네시아 절도 사건도 그래. 그게 그 당시에 이명박이가 자원외교 뭐 무슨 무역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인도네시아 팔아먹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이제 협상단이 온 거야. 근데 이제 걔네들이 적정가를 얼마로 잡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걔네들이 이제 노트북을 들여다보기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들어간 거야. 그 호텔에. 그리고 이제 2명이 들어가갖고 노트북 2개를 뒤지다가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협상단이 들어온 거야, 방에. 그냥 한 놈은 노트북을 들고 도망가고 한 놈은 그냥 주고 나온 거야. 근데 들고 나온 놈이 일단 이제 둘이 들어갔는데 한 놈이 안 나오니까 문칸 뒤에 있다 잡혔어. 그래갖고 노트북을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아니 참 7급 공무원만 봐도 아니 얜 영화도 안 보니? 아니 그거 들어가서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청소부로 청소부로 좀 가장을 해가지고 한 여자는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고 한 놈은 그 안에 무슨 이렇게 청소하는 애로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무전도 좀 하면서 인도네시아 애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무전을 치면 마치 청소하고 나가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 뭐 그 정도 대비도 안 하고 진짜 양복 입고 들어갔다가 걸리니까 노트북 한 놈은 주고 나오고 한 놈은 들고 나와서 문간 뒤에서 걸리고 쪽팔려가지고 그래놓고 또 국정원 미화 영화는 또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때 7급 공무원 나왔지? 7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 또 동네 영웅인지 뭔지 국정원 미화. 이번에 동네 영웅은 뭐 국정원에 복수하는 내용이라는데 좌우지간 그때 7급 공무원 뭐 아이리스 시리즈 이러면서 아휴 도둑질이나 하다 걸린 주제. 그 아저씨는 국정원 아니야. 아저씨는 국정원 아니야.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어, 아저씨는. 그치, 베를린.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막, 아테네인지 뭔지, 국정원 미화 영화 아니야. 현실하고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와, 그 베를린인가? 하정우 죽여주잖아, 막, 와, 씨발. 근데, 하정우는 진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한석규가 국정원 직원이구나. 한석규 멋있잖아. 그거 다 개뻥이야. 내가 아이리스 그 시리즈는 안 봐갖고 잘 모르겠고. 7급 공무원? 막 몸을 날려? 댓글이나 쓰는 주제들이 무슨, 댓글 쓰다가 걸리고, 그것도 악플 달다 걸리고. 야, 뻥까지 마, 임마! 어디서 그런 개뻥을 쳐? 니네가 언제 몸을 날려서 국가를 구했어? 새끼들아, 그 기본이, 첩보 활동의 기본이 변장 아니냐? 그때 그 사건이 또 왜 또 심각하냐면요. 원래 그 호텔에 국정원 안가가 있었어. 국정원 안가라는 게 뭐냐면 철저히 국정원 애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밀 숙소를 정해놓는 거야. 비밀 그 공간을. 이것들이 그 다음날 그 사건에 대해서 자백해라 이랬더니 그 호텔에 원래 국정원 안가가 있었다고 호수까지 됐다니까? 안전가옥. 그 호텔에 국정원 안전가옥이 있다는 비밀까지 누설했어. 하여간 이것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원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아니, 박근혜 때 이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 조작한 것도 그래. 아니, 이 새끼들이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하냐고. 내가 국정원장이면 내가 그리고 이 사건을 위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나 연변종 하나 잡아다가 평양에서 그 유성을 봤다. 평양에서 유성을 봤고 유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증언을 하겠어. 그러면 안 걸려. 근데 이 등신들이 뭘 했어? 중국 공안 문서를 위조해갖고 떡 제출했다 걸린 거 아니야.
변호사들이 이 공안문서 요거 중국 공안문서 맞아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닌데. 그럼 한 장 위조하고 끝냈어야지. 그 뒤로 2장 더 위조했다가 중국이 완전히 뚜껑 열린 거 아니야. 그 위조한 새끼 내놔라. 그 중범죄다. 한 장이면 몰라도 3장이나 위조했으니까. 그때도 또 자살 기도하고 아유 박근혜 때 자살 기도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범죄가 이렇게 증명될 것 같으면 죽고 아유 쪽팔려가지고 사실 내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게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있다고 오늘은 안 나와. 어저께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가 뭐 잘못된 거라고 막 종편에서 돌아가면서 방송이 나왔어. 그 새누리당 애들 시위하는 거 오늘은 안 나와. 아까 심지어 채널A에서도 새누리당 공약집 그거 보여주더라고. 지들도 쪽팔린 거지? 예, 나 오늘 못 봤는데? 예.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 공약집이라고 채널A는 실토하더만. 그 필리버스터가 잘못한 거라고 새누리당이 막 그 문간에서 시위하는 내용 어저께 하루 종일 나왔거든. 오늘은 잘 안 보여요. 예. 왜? 그게 새누리당 공약인 게 밝혀져가지고 그 필리버스터 공약했다고 지금 쪽팔린 거 아니야.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헌이라고 개질할 떨 때 그러니까 왜 날치기로 니네가 만들었어. 그 날치기로 만들 때 필리버스터가 있는 건 알았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흉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당 공약이었대. 아유, 전 세계에서 그래갖고 진짜 있나 저기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다운되고 몇 시간 동안 복구도 안 되고 망신 개망신.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지금 국정원의 과거 범죄가 다 탈탈 털리고 있어. 근데 이 범죄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국정원에서 그동안에 만들어낸 간첩사건이 99%가 무죄라며. 아휴 진짜 골치가 아파도 내가 아니 비판도 그렇잖아.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되고 좀 이제 그럴싸한 비판을 해야 나도 좀 덜 쪽팔리지. 아 나 진짜 지네가 만들질 말든가. 국회 선진화법 막 날치기를 해가지고 막 민주당 애들 집어던지면서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켜놓고 그거 위헌이라고 막 데모하고. 야 너네가 날치기로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잖아. 그거 위헌이라고 너네가 그걸 갖다가 막 헌법재판소에다 신고하고 그러면 좀 곤란한 거야. 너네가 위헌 법률을 만든 거잖아. 그것도 날치기로. 그때 민주당은 반대하더라.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가 압박을 가하니까 날치기 통과시킨 거 아니야. 아휴. 그 다음에 막 세계 유례 없는 필리버스터라는 동 이런 짓거리하는 국가가 없다는 동.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가 아닌가벼. 그런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또 당 공약으로 그러니까는 너네 홍보팀을 죽여야 돼. 너네 그 홍보팀장 걔가 막 국민들한테 혹하게 하려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또 당 공약으로 걔가 올린 거 아니야. 그 저기 박근혜가 좋아하는 그 조모씨 박근혜가 좋아하는 그 조모씨 홍보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만들겠다 뭐 있어 보이니까 쓴 거 아니야. 근데 니네 다 몰랐다며. 응. 니네 그거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아유 예 아니 조포이 말고 조포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뭐 조원진인가 뭔가 국회의원이라며. 사람들한테 막 시비 걸어가지고 그 해리포터에 닥쳐 말포이 뭐 이런 대사가 나온다며. 그 닥쳐 조포이라고 누가 채팅창에다 글을 썼다며. 그게 마국텔이야? 마이 국회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이제 닥쳐 조포이 그래가지고 조포이란 별명을 얻었는데 그 조포이 말고 닥쳐 조포이 말고 홍보위원장 있어. 뭐 이렇게 그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뭐 이거 만든 사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홍보위원장 걔가 공약집 만든 거 아니야. 그 공약집에 그거 필리버스터를 공약으로 예.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고발뉴스예요. 고발뉴스인데 국민감시법 통과 안 돼. 필리버스터 관심 폭증. 마국텔 패러디 등장. 야당 의원들이 국민감시법이라 비판을 받고 있는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로 4일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패러디까지 등장.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발뉴스와 팩트TV 생중계를 통해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시청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실시간 댓글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트위터 이용자 안사연은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패러디한 마이 국회 텔레비전과 그림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내가 제일 먼저 써먹어봤다. 그러면서 광광 울었다. 레알 신개념 필리버스터 울지마요 아재요. 조커 한탄엔 뭐 무슨 얘기지? 누가 DJ 협의 법이 빛나는 밤에 농담을 했길래 뭐 이러면서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난 23일 토론을 시작한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네이버와 다음 등 온갖 온라인 포털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5일 8번째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 공약이었다고 언급하자 발언 직후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순간 접속자 폭주로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또 신경민 의원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눈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때 네티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격려와 박수다. 용기 잃지 마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 때 울컥했다는 등의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삼선에 강 의원은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20대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이 배제됐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불법 선거운동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라고 쌍욕을 한 거야. 그런데 어저께 강기정 의원은 자기가 컷오프 대상이라는 걸 이 필리버스터 시작 바로 직전에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팡팡 울었다를 이상하게 써서 관광이 된다. 하여튼 그래서 이 눈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줬고 지금도 김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김현 의원 또한 지금 걸린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이 컷오프에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죠. 거기다 지금 서기호 의원도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조금 전에까지 그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호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 그 서기호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 선거운동으로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필리버스터가 선거운동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증한 거죠. 거짓말이라는 걸 인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강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자주 했다며 그때는 필리버스터 같은 수단이 없으니까 점잖게 싸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돌이켜보니 19대 국회는 그런 싸움도 없고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며 이처럼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국민으로부터 폭력 의원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저의 이번 사선 도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보며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과 결기가 넘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왜 그리 정치를 싸잡아 비하했을까요? 저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는 언론들은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마저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권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어버린 언론들, 99%의 언로가 모두 점령당한 지금 저들은 1%의 SNS마저 장악하고자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의 국민감시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한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본 배우 김의성 씨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보며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양식과 결기가 넘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왜 그리 싸잡아 비하했을까요? 라고 말했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금 본 내용을 써줬네요. 자, 그 밖에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잠깐만. 눈물의 필리버스터 강기정,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노컷 뉴스 내용입니다. 노래 제목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전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배우 김의성 씨의 발언이 나왔지만 그동안에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똑같다라고 싸잡아 비난을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싸잡아 비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반성, 정말 진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화요일날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기어이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여소야대가 될 거다. 새누리당이 150석 이하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요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이 나오나. 화요일 방송 찾아봐. 나는 그 말을 하면서 이거 도대체 내가 뭐 믿고 일어나. 방송을 이것 때문에 접나 보다. 그랬어.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 거야. 솔직히 해서 김광진 말고 기대를 안 했어. 김광진 의원이나 전문가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벌어진 필리버스터를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 일반 국민들이 왜 그동안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나. 왜 그동안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나.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유능했냐. 아니 나부터가 솔직히 신경민 의원이나 서기호 의원이 그렇게 말을 편안하게 재밌게 할 줄 몰랐어. 근데 계속 끝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야. 사실 어떤 국회의원들이 5시간씩 말할 기회가 있었겠어. 아무리 말해도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 등신새끼들이 필리버스터를 만들 때 관련 발언이 아니면 관련 내용이 아니면 발언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관련 내용만 발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앞에 한 사람이 말하고 반복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네들은 지네들이 이기려고 만든 제도인지 몰라도 이 제도 덕분에 지금 박근혜 탈탈 털려, 박정희 탈탈 털려, 새누리당 탈탈 털려, 국정원 탈탈 털려. 나는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겠어. 나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야당이 150 간다라고 얘기할 때, 새누리당이 150석 이상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내 스스로 이건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걸 공개하라는 마음이 들렸을 때 이건 좀 내가 왜 처음에 말을 안 했잖아. 중국에 가서 150을 빌고 온 다음에 말을 못했어. 뭐야? 지금 화면이 깜빡했죠? 지금 화면이 갑자기 깜빡했지? 이거 뭐지? 예. 잠깐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녹화 종료? 하여간 나는 내가 150이라고 딱 얘기할 때 솔직히 나도 이건 좀 그러니까 내가 150이라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중국 갔다 오자마자 못한 이유가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80석 이상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그 150석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이걸 말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거 며칠 전에 내가 부른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언제 얘기했지? 21일 날 얘기했나? 19일 날 얘기했나? 내가 이 필리버스터 하기 직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150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말 해놓고도 나는 솔직히 그랬어. 하나님 이제 어떻게 오실 거예요? 19일 날. 그랬구나. 19일 날 내가 150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냐고. 근데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긴 했어. 근데 솔직히 나도 안 믿었다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지만 그게 되겠냐. 이제 나의 신뢰감은 다 떨어졌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나한테 이걸로 여소야대가 된다는 선언을 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라고. 아니 무슨 테러 방지법을 쟤네가 숫자적으로 우세한데 이거 상정한다고 어떻게 여소야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뭉갰는데 계속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화요일날 방송을 접을 땐 그랬어. 이제 이 방송도 문 닫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접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동안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욕했을까? 이런 대국민 반성, 회개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네. 하여간 이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박근혜, 박정희, 새누리당, 국정원 탈탈 털리는 것 같아. 탈탈 털리고 있고 이 탈탈 털린 정도가 덮을 수 없는 정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번 필리버스터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국정원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지 몰랐다는 사람 손. 이번 이 필리버스터 전에는 정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무능한 줄 알았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전에 국정원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지 몰랐다. 박정희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다 손. 어떡할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거 봐. 이거 지금 방 3개 폭발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박근혜랑 새누리당이랑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너네. 이런 짓 하면 너네 진짜 망한다고. 좆된다. 하지 마라. 2012년에는 감사합니다. 2012년에는 야당이 그렇게 내 말 안 들었어. 아니 근데 진짜 2012년에는요. 내 말을 새누리당이 다 들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2012년에 내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어. 그죠? 내가 얘기한 걸 새누리당이 다 공약집으로 냈다니까. 그리고 정말 2012년에 새누리당이 내가 하라는 말, 야당한테 내가 했던 말을 지네가 다 따라한 거야. 그러더니만 야당은 기어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었어. 다 개무시했어.
근데 지금은 정반대야. 아니, 내가 그 컷오프에 걸린 의원들,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 문희상 의원은 받아들이는 게 좋다. 컷오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따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컷오프 의원들이 이 당의 이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어저께 분명히 종편에서 문희상 의원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막말한 장면들 하루 종일 보여줬거든. 근데 이 문희상 의원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수경 의원도 받아들이고 문희상 의원도 받아들이고 유인태 의원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요. 지금 야당은 망치 부인이 그냥 뭐 듣겠어? 그러면서 했던 말 다 들어. 다 따라.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철저히 반대로 가고 있어. 그죠?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2012년에 새누리당이 망치부인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 예. 그대로 따라 했는데, 송호창도 따르겠대요? 송호창도 받아들이기로 했어? 진짜? 지금은 야당이 말이에요. 지금은 야당이 망치부인이 그냥 흐르면서 했던 말도 그대로 다 따라해.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기어이 저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정반대로 간다?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박근혜 들어. 너 국정교과서 하지 마라. 국정교과서 하면 너랑 네 아버지가 탈탈 털리고 박정희 부관 잠시된다 했는데 기어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했어. 그리고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비밀이 뽀록난 거 아니야? 내 이번에도 이거 테러방지법 하지 마라. 너네 좆되는 수가 있다. 여소야다 된다.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분위기가 국민적인 관심이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 언론에서 철저히 개무시를 하는데 온 국민이 이 필리버스터에 꽂혀 있냐고. 예. 하여간 나는 지금 모르겠어. 아까 누가 잠깐만. 송호창이 받아들인다라고 쓴 거는 그냥 누가 채팅창에 거짓말한 거야? 뭐 하여튼 지금 새누리당이 기어이 지금 새누리당이 내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며칠 전에도 내가 친이계 잘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전히 안 듣고 있네? 좀 잘하라고, 친이계. 2012년에는 그렇게들 내 말을 알아서 듣던 새누리당이 내 말을 안 듣고 지금은 그냥 야당이 다 들어. 아유, 예. 뭐? 누가 신고를 안 당해? 닥쳐, 하라범탱아. 혹시 나한테 얘기한 거야? 미안해, 내가 할망구야. 난 할망탱구인데 할방탱구라고 잘못 얘기해서 강태야. 송호창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대. 뻥이었던 것 같아. 저기 송호창이 당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대요. 아까 누구니? 뻥치네. 스스로 자폭해. 스스로 자폭해. 예. 자, 그 다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한국 변협에 실망했다. 어떻게 변호사들이 돼가지고 테러방지법을 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새누리당에서 낸 거라며. 새누리당에서 한국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예, 우리 휠체어를 탄 김효길 의원님이 지금 나오셔서 저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변협이 이 테러방지법이 옳은 법이라고, 예, 맞는 법이라고 이거를 조선일보에다가 얘기해갖고 조중동이 주도해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 찬성했다고 보도를 한 거야. 근데 이게 가짜라네? 대한변협의 회장하고 대한변협 대표하고 몇 사람의 의견이지. 그게 그 몇 사람의 의견이고 실제로 대한변협 이사회를 통과한 내용이 아니래.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대한변협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이 항의를 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대한변협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닌데 왜 대한변협이 찬성했다고 거짓말했냐.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법이야.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법이야. 예.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은, 그리고 이 박근혜는 지네가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지네가 필리버스터 만들어 놓고 필리버스터 중단하라고 시위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네당 공약이기도 하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막 책상을 치면서 분노했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역풍이 불어. 예. 필리버스터의 버럭 국민도고 치겠다? 이게 뭘까요? 예. 광고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도 서비스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와 성과가 높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아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그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이 가로막아서 이 옷을 입지 마라, 이 약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계속 환자나 그 맞지 않는 옷을 껴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엄동설안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 길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미치겠다 진짜. 국회가 그거를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3년째 책상을 치고 있대. 그 테러도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그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응? 이 뭐 관련 영상으로 뭐지? 예. 지금 이거 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망치부연 방송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마이 BH 텔레비전이라는 오마이 TV에서 하는 영상이 있네. 필리버스터의 버럭 국민도고 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방금 쭉 들으신 말에 대해서 그 자막이 들어가면서 비판을 한 내용들이야. 자막이 들어가면서 이제 비판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 마이 안녕하셨습니까? BH 텔레비전 우리도 서비스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서비스 산업을 낡은 가로막아 관행을 게임 깨기 산업 위해 바보 만들어 많은 놓고 노력을 게임 했지만 산업 얘기 아니야 이런 거죠? 일자리 예. 정책의 체감도와 성과가 국민 탓 국회 탓 높지 시작하려나? 않습니다. 백약이 당신이 진정 무효라는 백약이 무효예요. 말이 있는데 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분노한다. 노동 박근혜 식 시장을 악법 통과 요구에.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하고 일자리가 조율하는 게 대통령 몫이다. 획기적으로 우리 아빠 늘어나기를 때는 이렇지 기대할 수 않았는데 있겠나. 점점점. 아니 예. 역시 어떻게 하면 발끈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나라 망쳐놓고 맨날 법 타령.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화가 법에 나고 울고 싶은 가로막혀서 사람은 국민이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이번 컨셉은 정말 한숨인가?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때 올리니 더 믿음이 일입니다. 안 간다. 시대에 맞지 않은 맨날 나한테 요원들이 하는 말인데. 노동시장 대우학교 그 옷을 대본에 입고 이젠 너무나 액션까지 써왔나 고통스럽게 보군. 움직이지도 올해 달력 좀 못하는 보내드려요. 그런 아직도 상황에 70년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소통 그다음에 불능 법이 답답. 가로막아서 저런 이 옷을 히스테리까지 입지 봐야 마라. 하나? 이 약도 먹으면 안 된다. 국회가 정부 그래서 산하기관인가? 계속 환자나 그 맞지 이것은 않는 메소드 옷을 껴입은 연기.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무엄하도 이게 다 말이 이건가? 된다고 하.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에게 표를 달라. 행정과 우리를 입법은 지지해달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각하.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지지해달라. 거수기야? 또 나. 대통령을 또 뽑은 건지 아니면 왕을 옹립한 건지. 고약하고 공감 능력이 국민을 가려.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본인이 그다음에 만든 크크크. 우리를 지지해달라. 쾅. 그 국민이 책상이 지지해서 빈장하네. 뭐를 할 겁니까? 조만간 국민도 칠기세. 똑같은 책상 치며 소리 지르며 말 듣던 아버지 바라본다는 시절. 것은 이게 무슨 국민들로서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좌절감밖에 국가 원수 가질 맞냐? 수가 없는 저희들은 일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엄동설안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지금 서명 이렇게 연습 중? 불어가면서 길이 겁나 빠르다.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 길이 눈 맞고 어떤 귀 맞고 보고 이렇게 싶은 해야만 싶은 된다는 것만 걸 보는.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그거를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도 국민한테 또 고치겠다. 지지를 상당수 호소할 수가 국민들은 있냐 못 봤다. 이거죠. 난 책상이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픈 심정. 한숨. 점점점점. 대사가 뭐였지? 그리고 테러도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드디어 본론 어디서 테러 방지법. 그 지금 테러 원고도 안 읽음. 이거 연기 할지도 아니? 모른다는 그런 말을 왜 상황에서 더듬지? 경제가 또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말 안 듣는 게 여러 가지 독재입니다.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아서 필리버스터도 어떻게 모르나 봐. 하겠다는 천정국 많은 샌더스 국민이 후보도 했는데 무슨 소리? 희생을 저 치르고 무식을 나서 부추기는 자들 통과를 반성해라. 시키겠다는 얘긴지 국정원 개혁했다고? 함정은 셀프개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조작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막힌 조작을 시도하는 법이 테러법. 현상들이라고. 테러 방지법 통과하면 마이 VH 도대체 텔레비전도 어쩌자는 없겠네. 겁니까? 응? 응. 잠깐만요.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간져요. 의장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의사진행권을. 이게 뭐예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직권 상정된 소위 테러 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테러 빙자법, 국민 스토킹, 국민 감시 악, 정보 독재법, 대국민 사찰법, 국정원 간첩 창조 보장 프라이버시 감시법, 유신 회기법, 국민 단속 빅브라더법, 유신 부활 창조 국민 사냥법, 국정원 날개 달기 공권력 강화법, 스마트폰 감시법, 국민 도청 톡 사찰법, 장기 집권 발판 통신 사찰법, 독재 부활 중정 부활법. 부회장님 누구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부회장은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본다법, 21세기 최악법. 또 그런 일부 국민의 생각을 부회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전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국민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이 우리 조원진 의원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사진행 내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간져요. 다시 한 번 말해요.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형이 불러서 충분히 듣고 있는데 한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진행하고 김경애 의원이 파용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뭐가 아닙니까? 내가 의장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의장 의사진행권을 방해하지 마세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김경애 의원 발언하세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아 미치겠어 어떡해. 이거 자막도 같이 봐야 돼. 어? 이거 이래가지고 저기구나. 어? 이래서 닥쳐줘. 내 자막을 읽어드릴게요. 예. 한 번 더.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간져요. 의장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의사진행권을. 국민들이 지금 현재 직권 상정된 소위 테러 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테러 빙자법, 국민 스토킹, 국민 감시 악, 정보 독재법, 대국민 사찰법, 국정원
간첩 창조 보장 프라이버시 감시법, 유신 회기법, 국민 단속 빅브라더법, 유신 부활 창조 국민 잠깐 이때 조금 아까 이제 무슨 자막이 나왔냐면 이때 국회의장석으로 향하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단속 빅브라더법, 유신 부활 창조 부의장에게 국민 항의하기 사냥법, 시작하는데 국정원 날개 달기법, 공권력 국회 강화법, 부의장의 중재에도 스마트폰 항의는 감시, 계속되고 국민 도청법, 카톡 사찰법, 장기 이제 자리에 집권 돌아가는 듯 발판 했지만 통신 항의는 사찰법, 계속됐다. 법제 부활법, 중정 부활법, 부의장님 지금 이런 지금 부회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본다법, 계속돼서 21세기 또다시 최악법, 부의장석으로 향했다. 또 그런 일부 국민의 생각을 전혀 아닌 사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조원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것이 전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국민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이 우리 조원진 의원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사진행 내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때 부의장이 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찌릿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앉아요. 다시 한 번 말해요.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형이 불러서 충분히 듣고 있는데 한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진행하고 김경애 의원이 파용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뭐가 아닙니까? 내가 의장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의장의 의사진행권을 방해하지 마세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김경애 의원 발언하세요. 그렇게 자리로 돌아간 조원진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국회법 비용의 특차를 살펴보다가 전부 이 또는 새끼가 일부를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나 진짜 나 진짜 이거 뭐냐면 제목이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 제목이 레알TV 조원진 계속 항의에 버럭 이석현 부의장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찾으시면 나와요. 레알 조원진 계속 항의에 버럭 이석현 부의장 참을 수 없습니다. 요렇게 쓰시면 이 영상이 나와요. 이게 닥쳐 조포이 닥쳐 말포이가 아니라 닥쳐 조포이가 되는 그 상황인 거야? 예. 자, 지금 필리버스터의 원흉인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올라오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180석의 찬성이 없으면 부결 아닌가요? 야당은 반대만 해도 부결될 텐데 왜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신님. 이게 궁금하시죠?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아니에요. 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176석인가? 180석이 아니라 170 몇 석이 되면 통과가 돼. 그래서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잖아. 새누리당 더하기 국민의당이면, 예. 새누리당 더하기 국민의당이면, 이게 지금,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러는 거 아니야. 중지시키겠다. 걔네들이 합치면 표결이 돼. 지금 그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그 다음에 무소속, 그게 합쳐지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야. 답변 됐어요?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냐? 표결하면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표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님. 예, 답변이 됐어요? 어제도 똑같은 질문 하던데. 그 새누리당의 김효익이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효익 의원 따로 있어요. 예. 은수미 의원한테 삿대질한 김용익은 젊은 남자이고,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고요. 예, 동명이인이에요. 작년은, 김용남이었어? 미안해. 동명이인이 아니라, 김용남이래. 네. 은수미 의원한테 쌍욕한 거는 김용남. 은수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건 김용익이 아니라 김용남. 젊은 남자. 예, 나도 헷갈렸어. 나도 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이름이 다르네. 은수미 의원한테 시비 건 거는 김용남이고,
그니까 수원시의 김용남이 저기 은수미 의원한테 막 발언 방해한 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이 예 발언 중이고요. 필리버스터 중이고, 예, 네, 비례대표래요. 김용남이 나쁜 사람, 김용익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알았어요. 예, 그 공천 드립한 게 김용남.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는 이 법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다라고 주장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대한변협 의원들이 이거 정확하게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거다.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논의된 적 없다. 지금 대한변협이 부정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 대한변협에서 지금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정하고 있다. 예, 일부 회원의 의견인데 왜 대한변협의 의견인 것처럼 기사 썼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좌우지간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원래 이 변협 여당의 테러방지법 의견서 전달, 변호사들 강하게 반발. 이게 관련 뉴스인가 봐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오더라고. 변협이 거기 동의한 적 없다. 그 전체 의견 아니다. 변협 여당의 테러방지법 의견서 전달, 변호사들 강하게 반발. 변호사들 특정 정당에게 전달 경위를 밝혀라. 변협 여당 요청으로 작성된 것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특정 정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들은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 법률안을 검토 의견서를 특정 정당에게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협이요. 원래는 이제 민변하고 변협이 약간 달라서 변협은 좀 친새누리적인 성향이 좀 있고 민변은 좀 야당적 성향이 있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좀 입장이 요즘에 변협이 좀 달라졌어. 변협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안에서 새누리당스러운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이제 막 협조하는 어떤 의견서를 냈나 봐. 근데 이 변협이 지난 24일에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검토 의견서에서 9.11 테러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국가 테러 활동 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 안보와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변협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테러 위험인물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정보 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들이 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따른 테러 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한 조사 또는 추적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의 의견서 발송 전날인 23일 내부 협의를 거쳤다. 내부 협의회는 하창우 협의회장을 비롯해 일부 임원들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친새누리당 의원 변호사들만 모였나봐. 친새누리당 그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검토해갖고 보낸 거야. 변호사들은 변협이 테러방지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특정 정당에 제출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이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따로, 변협 따로가 아니라 민변 변호사들이 전부 변협 소속이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 변협 소속의 변호사야? 변협 소속에.
테러방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현안인데 변협에서 통상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변협이 얼마 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까지 했으면서 특정 정당에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서를 보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변협이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의견이라고 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의 회무에 정통한 한 중견 변호사도 최근 변협의 의사결정을 보면 공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소수가 결론을 내린 것이 변협의 입장이 되면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특정 정파에 영합하게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익인권변호사 52명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변협은 의견서가 공식 입장을 즉각 확인하고 특정 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변협은 법률안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서도 23일 대한변협이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한 후 24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25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해서 대한변협이 별도로 전달해 준 것일 뿐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근데 이 해명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이 변협의 의견서가 지금 논란의 핵심은 변협 의견서가 변호사들 전체의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전달된 게 문제야. 새누리당에 전달된 게 문제가 아니라 변협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이게 국회의장에게 변협의 의견으로 전달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부 의원, 일부 참가자들한테만 내부 검토를 거쳐갖고 전달된 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지금 뉴시스는 굉장히 교묘하게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절차를 거친 것처럼 막 섞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대한변협의 의견이라고 내면 안 된다. 전체 변협의 입장이 아닌데 마치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모두 이 법이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제출한 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게 물타기예요. 이런 게 물타기 기사야. 본질은 원래 뉴시스도 이제 왔다 갔다 해. 본질은 대한변협, 즉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테러방지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문제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출됐다. 그게 문제야. 대한변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대한변협의 입장이 아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안전한 법이 아니다. 오케이? 예, 그 얘기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손잡은 미중. 자, 일단 그 한겨레 그림판 우리 그림 게시판에 올라와 있나? 전체 사진 보기에 나와 있나? 한겨레 그림판. 네. 자, 누가 이제 오늘 이제 노무현 팔아가지고 오늘 아침 9시 20분에 누가 글을 올렸어. 이 사람 누굴까? 일회용 아이디 같은데 페이스북에 오늘따라 이분이 무척 그립습니다. 이러면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입법 필요, 테러 위협 대응 체제 면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실무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를 해나가는 일은 역시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2006년 8월 17일 경향신문 사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네가 아마 어제부터 돌렸나봐. 어제부터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그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을 주도했다. 요런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기다 딱 올려놓은 거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한 거야. 노무현도 국정원이 그 테러 방지법을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부터 요원들이 막 집중했던 부분인가 봐. 그래서 망치 부인이 아까 방송한 거야. 네. 들었죠?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민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댓글 테러한 적 없다.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 방지법을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민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댓글 테러를 하지 않았다. 성폭력 댓글 테러.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간첩 증거 조작을 하다가 딱 걸린 그런 적 없었다. 응?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그 밖에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댓글 여론 조작을 하다 걸려놓고 지금도 떼지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국정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 방지법은 통과시킬 만한 법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박근혜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다. 노무현 때 박근혜가 반대해서 통과 안 된 테러 방지법을 왜 지금 박근혜가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김대중 노무현 때는 죄 없는 국정원이었는데 그들이 진행한다 그럴 때 반대해놓고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 이명박 박근혜 때 간첩 증거, 간첩죄라고 몰아갔던 거 다 무죄 나왔잖아. 근데 니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국정원에서 테러 방지를 하겠다 그래. 죄 없던 국정원이 테러 방지하는 것도 니네가 반대했잖아. 근데 지금 범법 집단 국정원이 테러 방지라는 빙자에서 국민 사찰하겠다는데 니네가 이걸 왜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 노통 욕하더니 그건 맞다고. 야,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통을 비판했다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데?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노통 욕하더니 그건 맞다고. 이거 박근혜 얘기하는 거야? 박근혜한테 하는 비판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욕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법이니까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박근혜와 국정원의 주장이야? 너희들의 주장이 틀린 이유가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은 간첩 증거 조작하다 걸린 적도 없고 민간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댓글 테러하다 걸린 적도 없고 지금도 그 댓글 테러범들 심지어 전라도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댓글 썼던 국정원 직원들이 수십 명이 국정원에 남아있지도 않다고. 그때 국정원이었다면 믿고 테러방지법을 맡길 수 있지만 지금 국정원은 자격이 미달이라고. 알아? 또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그 노무현 때처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게 너희들의 주장 두 번째인데 이미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있잖아. 건바이 건으로 영장 받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대통령한테 일괄적으로 허락받아갖고 하고 있잖아. 너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니들의 말은 틀렸다. 셋째, 기억났다. 북한 얘기. 자, 셋째,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사진 게시판을 봤구나. 예. 그 한겨레 그림판 다시 보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금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만 감시하겠다는데 마치 야당이 전 국민을 감시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이 국정원 요원들이 썰 풀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 방지법을 추진했다. 근데 왜 박근혜가 하면 안 되느냐? 노무현 때 국정원은 지금 국정원하고 달랐다. 두 번째, 그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신 감청 대상을 철저히 통제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인권 조사관이 감시할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 그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반론. 세 번째, 그 노무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이 지적한 그 테러 단체만 감시할 건데
야당이 온 국민을 감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너희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유엔이 지금 북한을 테러단체라고 지정 안 했는데 북한의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 만든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의 세 번째 주장이 노무현 때 추진됐던 대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감청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네 이 법안 발의할 때 뭐라 그랬어? 박근혜도 여러 번 주장하고 너희들 새누리당도 주장했던 대로 북한의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며. 근데 유엔에선 북한을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뭔 말인지 알아? 유엔 드립치지 말라고. 유엔에서는 북한을 테러단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북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그럼 니네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때요? 요 세 가지 듣고 나니까, 요 세 가지를 듣고 나니까 쟤네들의 그 말장난이 개뻥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로 어제 많이들 흔들렸나 보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이 논리를 누가 폈나 봐. 그지? 어제 저녁부터 어떤 놈들이 이제 이 논리를 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떡하니 그분이 그립습니다 해서 노무현 팔아가지고 국정원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려고. 야, 내가 누구야? 나 망치부인이야. 망치부인이 뭔데? 신경민 의원 필리버스터에 등장한 망치부인이야. 그래서 신경민 의원실에다 물어봤잖아. 얘네들의 주장의 잘못된 점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세 가지로 정리해주는 거야. 노무현도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 추진했다? 뻥까지 마라. 노무현 때 국정원은 니들처럼 댓글 테러범 아니었다. 간첩증거 조작범이 아니었다. 또 노무현 때처럼 그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철저히 통제하면 된다? 야, 박근혜 정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어기고 있잖아. 니들 멋대로 그냥 일괄해서 감청하고 있잖아. 어디서 개뻥을 쳐. 셋째,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그 도감청 대상인데 왜 온 국민인 것처럼 뻥까냐고. 너희들이 테러방지법 추진한 이유가 뭐야? 북한의 테러방지를 위해서라며. 근데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북한이 없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라고. 자, 이거 뭐 만화? 뭐 새누리당, 아니 뭐 이 한겨레 만화 이거 같이 봐달라고 또 올려놨구나. 그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누군가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게 이제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도 그 사진을 봅니다. 또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합니다. 누군가도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엿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찌질이라는 만화를 패러디한 건가 봐요? 예. 23일 밤 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뭐라는 거야?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강력히 규탄하는 새누리당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저렇게 저지를 하고 있고 도대체 더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7년 전 2009년 2월 3일에 폭력 의원들을 영구히 국회에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당시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기회를 주는 필리버스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혹시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필리버스터와 같은
같은 의사 지연 제도를, 이게 또 저기에서 나왔구나? 이게 팩트체크에 나왔구나? 팩트체크 영상을 갖고 와야지. 예. 예. 법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긴 언론사는 오늘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틀째 필리버스터 정치쇼 그만, 테러방지법 지연 25시간째 연설, 25시간대 무제한 토론, 정치적 쇼, 필리버스터 들고 나온 야당 왜 필리버스터를 했는지에 대해서, 역시 우리 손석희 사장 다워요. 그 한겨레 그림판 그 사진 없나봐. 한겨레 그림판 예. 내가 외교적인 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사진 보기에 재밌는 거 많이 올라가 있네. 예, 사진 게시판에. 예. 그곳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예.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빈자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곳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그림을 올려놨네요. 출생의 비밀, 국정원, 아빠 해봐, 박근혜 정권, 댓글 공작, 반값 등록금 공작, 박원순 제압 공작, 출생의 비밀. 나 진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국정원과 박근혜의 관계를. 자, 근데 이런 그림도 있어요. 미중 대화. 시진핑이 묻는 거야. 누구야? 그러니까 이 띠리리 오바마가 아무것도 아니야. 쿵. 끊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대화를 하면서 누구냐고 이제 시진핑이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바마가 전화를 끊었다. 그때 사드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보세요? 했다라는 한겨레 그림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육자회담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그 사드는 배치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사드 배치 유야 무야, 미중 빅딜설, 보수지 패닉. 자. 박근혜는 사드에 올인을 했잖아. 어떡할 거냐고. 뷰스앤뉴스 기사인데요. 예. 아이고. 어떡하냐. 뷰스앤뉴스 기사인데, 사드 배치 유야 무야, 미중 빅딜설에 보수지 패닉. 보수지 아니죠. 조중동 패닉. 조선일보, 석연치 않은 조짐 보인다. 중앙일보, 중국 인심만 잃을 수도. 미중 외교장관 회동 후 중국이 강도 높은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대신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는 미중 빅딜설이 흘러나오자 조선일보 등 보수지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사드 배치를 앞장서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미중 외교장관 회동과 관련 이번 제재안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미중은 북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른 현안들을 결부시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중국은 북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나 중유 공급 중단 조치 같은 것을 거부했다. 미국도 제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이 꺼낸 북미 평화협정 같은 얘기에 솔깃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미중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반미가 된 거야?
지금 이 미중이 빅딜하는 상황에서 미중이 빅딜하는 바람에 혹시 조선일보가 반미가 된 거야? 싸잡아 비판했다. 사설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석연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백지화 조짐에 강력 반발했다. 어머, 미국을 막 비판하고 있구나 조선일보가. 사설은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다면 제재든 대화든 뭐든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대화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재개는 반드시 북의 시간 벌기와 재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제재 신용만 하다가 얼마 안 있어 극적 반전이라면서 대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아이고, 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반미하는 날도 있네요. 예, 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미국을 비판하는 적도 있군요. 정말 박근혜 요정이에요. 사설은 이어 도발, 제재, 대화, 도발에 20여 년 쳇바퀴를 또 돌리는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핵 폐기를 이루려면 제재 국면에서 북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미중은 그런 결의를 갖고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가, 어느 쪽인지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어머, 이 조선일보가 반미하는 분위기, 아이고 이거 당황스럽네요.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우리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강경 대응을 맞바꿨을 것이라는 미중 빅딜설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게 그동안 되풀이되어 온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만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연계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인 까닭이라고 미국의 변신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미중이 두 사안을 놓고 마크 협상 중이란 징조는 곳곳에서 감지되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 발언부터 그랬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입장을 감안해 얼마든지 사드 배치에 유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한미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돌연 미루어진 것도 중국 때문이란 관측이 나돈다며 미중 밀약 징후들을 열거했다. 사설은 향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선 이런 판에 우리만 앞뒤 보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다 없던 일로 되면 그런 낭패가 없다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음에도 별 대응 수단이 없어 결국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야 했던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미중 고공전 끝에 사드 배치가 유야무야 된다면 얻는 것 없이 중국의 인심만 잃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미국이 사드 카드를 신중하게 다룰 분위기라면 우리 역시 이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면서 바람이 바뀐 줄도 모르면서 불로 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바람이 바뀐 줄도 모르면서 불로 치려는 것처럼 즉 적벽대전 얘기하는 건가 보죠?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정부에게 사드 배치에 앞장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니 왜? 너네가 사드 배치 꼭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게 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왜 온도 차이가 나냐 하면 이게 조선일보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 소위 이제 공안 세력 그다음 이제 반공 이 세력의 주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북한을 잡고 단도리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한데 중앙일보는 재벌들의 편을 들거든. 지금 나타나는 이 솔직히 테러 방지법으로 가장 큰 충격을 입는 게 누구냐? 삼성이야.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크게 상처받을 게 삼성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삼성에서 뭐 갤럭시 뭐 세븐 엣지 어쩌고 막 내놨어. 사람들이 사겠어?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아이폰 사.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삼성, LG 싹 망하는 거야. 전부 다들 보안 때문에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삼성은 치명상을 입는 거야. 예. 거기다가 지금 이 현대 기아차가요.
중국의 탑10 자동차 판매에 없어. 그죠? 이 현대 기아차가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배짱 경험을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지금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확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매가 안 돼. 그러면 중국에다가 시장 만들면서, 공장 만들면서 투자했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대중 정책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몰락을 가져오는 거야. 박근혜 정부의 이 밀어붙이기 정책이 대기업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야. 예. 중 SUV 판매 톱10의 현대 기아차 전멸. 그러면서 뭐 미국에서 효자차다 그 얘기만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에 파는 차를 미국에서 2,500에서 3,000에 팔아. 미국의 일반적인 차들이 4, 5천 하는데 우리나라에다가 4천만 원에 팔면서 미국에서는 2,500에 팔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거야. 반값에 사니까. 근데 그걸 막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SUV를 섞어냈다고 맨날 뻥 까는 거 아니야. 국내용이지, 국내용. 예. 우리나라에서 4, 5천은 안 해? 예. 외제차가 보통은 5천이에요. SUV가 보통 5천이고, 좀 싼 게, 뭐 4천만 원대가 있는 거야. 뭐 티구안이나, 뭐 포드나 이렇게 싼 게 있어도 보통 4, 5천이에요. 예. 5천 이상이지, 외제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4천 정도 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서만 4, 5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비싸게 팔고, 미국에서는 반값에 팔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안 팔리는 거야. 예. 자, 하여튼, 뭐, 테러방지법 한 방에 정리한 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뭐, 테러방지법이라는 거에 막 매몰이 돼가지고, 사실 이 테러방지법, 자, 여러분. 야당이 발목 잡아서 테러방지법이 통과 안 되고, 테러 나면 야당 탓이다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테러방지법 통과된 다음에 테러 나면 박근혜가 책임지고 사퇴할 건가? 테러방지법 통과된 다음에 테러 나면 박근혜가 다 책임지고 새누리당 해산할 건가? 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 안 돼서 테러 나면 야당 탓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왜 통과 안 시켜줬는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왜 통과 안 시켜줬냐고. 너네들이 통과 안 시켜줘서 테러 나면 너네들 탓인 거잖아. 그때 노무현 때 국정원이 정상이던 시절에 통과시켜줬으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있었겠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원 말아먹고 이제 와서 테러방지법 통과시켜달라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지. 애플 법원에 아이폰 잔금 해제 명령 취소 신청. 자, 좌우지간.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오늘 망치 부인이랑 꼭 같이 보고 싶은 이야기 빠진 거 있어요? 예. 혹시 지금 망치 부인이랑 같이 보고 싶은 이야기 중에 망치 부인이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 이야기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오늘 꼭 집어야 될 악마 동기생 이야기. 악마 동기생 이야기. 아이, 제목을 그걸로 달걸. 그 악마 동기생 얘기를 달았으면 그러면 이거 확 6천 찍었을 텐데. 예. 악마 동기생 이야기. 근데 이거 아침에 막 악마 동기생 얘기 엄청 나오더니 내가 제목으로 악마 동기생 얘기 딱 쓴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어? 예. 내가 얘네들이 막 어제부터 오늘까지 악마 동기생 얘기를 너무 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악마 동기생보다 더 나쁜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이랬더니 오후부터 못 봤어. 오후부터 악마 동기생 이야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까먹었어.
예. 요즘 선거철이니 추천합시다는 하지 마세요. 잡혀가요. 다들 조심. 추천하는데 왜 잡혀가? 웃기고 앉아있어. 혹시 선동이라고 쓴 거야? 어? 혹시 선동이라고 쓴 거야? 내가 언제 선동했어? 내가 네 가슴을 흔들어서 막 뭔가 하도록 만들었니? 지가 귀가 얇아가지고 흔들려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왜 112에 신고해라?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아니면 뭐 저기 그 뭐니 119에 신고해갖고 망치 부인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막 이러려고? 아 진짜 팔랑귀야. 자, 악마 동기생. 여러분이 악마 동기생 이야기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취업을 미끼로 접근을 해서 얘를 처음에는 장난인 것처럼 건드리다가 나중엔 이 미친 새끼가 피가 날 정도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어디를 때렸냐? 고환을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고환을 통해서 몸에 피가 거의 치사량이 빠져나갔대요. 그래갖고 몸에 피가 4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그게 미친놈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악마 동기생이 어떻게 했냐? 그 부모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피해자 부모한테 입에 혀처럼 굴고 얘를 꼭 자기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그렇게 가머니설로 이 부모를 속이고 믿음을 산 거야.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 친구한테 일자리도 주고 알바 자리도 주면서 호감을 베푼 거야. 그 다음에 점점점 폭력을 가하기 시작해서 나중엔 이 고환을 수없이 폭행을 해가지고 고환이 고름이 찼다는 거야.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이 새끼가 뭐라 그랬냐? 자기 10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자기 돈 많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과거에 박근혜 아버지 때는 이보다 더 했어요. 박근혜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서 여럿 죽였어. 죽을 때까지 고문했어.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완전히 이 후장이, 그러니까 이 장이 장이 항문 바깥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고문했다니까? 그걸 무슨 법으로 가능하게 했어?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박근혜가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 똑같은 법이야. 악마 동기생에 분노하신 여러분, 지금 박근혜가 그와 똑같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악마 동기생보다 더한 법. 악마 동기생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폭력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폭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폭력을 가한 거야. 그래서 고문이 점점 더 잔혹해진 거야. 악마 동기생 팔이 계속 팔면 내가 주일날 밤에는 아니야, 내가 내일도 방송하지. 아유 여러분, 내일 망치부인 그 12시부터 1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길거리 수다방 합니다. 내일 우리 망치부인이 1시부터 길거리 수다방 하러 서울 시청 광장 갈 거예요. 여러분들 망치부인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 정말 살이 얼마나 빠졌나 궁금하신 분들 시청 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 광장에서 1시에 모여서 우리 길거리 수다방, 이때 망치부인이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 아니 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알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일 1시에 망치부인이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시에 민중총궐기 대회를 구경만 할 거야. 구경만. 혹시 불법 집회라 그러면서 사람들 괴롭히지 않나, 잡아가지 않나 감시하러 가는 거야. 자, 내일 1시에 시청광장에서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여러분, 우리 지난 작년 가을? 작년 가을에 여러분 어땠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다가 막 뭔가 이렇게 박근혜가 저기 국정교과서 때문에 국민들을 단결시켰잖아. 그래서 막 희망적으로 모이다가 안철수가 탈당하고 야권이 분열하면서 또 절망하셨죠. 예. 또 이 지난 11월에 막 절망했다가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방황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모여오셨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다 절망했다 희망을 가졌다 절망했다 그렇게 흔들릴 때 망치부인은 늘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방황해 봤거든요. 이 땅에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해봤고 이 나라 국민은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나는 정치에 관심 끊을 거다도 해봤고 제가 다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프리카를 지킵니다. 혹시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녔다가 그래도 돌아올 곳이 필요할 때 내가 여기 변함없이 있다라는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서 방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치부인 같은 사람이 국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망치부인이 따로 가면 돈 잘 벌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맘만 먹었으면 국회의원까지 거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여기서 방황하다 돌아온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오늘도 이곳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제가 80살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게 될 거다. 제가 80살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기 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내가 내 나이 80살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깨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21세기 온 세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지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계속 방송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꿈을 같이 꿀 때까지, 백인이 꾸고 만인이 꿀 때까지 이 꿈을 계속 꿔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독재 부활법에 공포와 협박 속에, 협박과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희망이 만들어지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겠지만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다 같이 꾸는 꿈이니까 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대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된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간절히 소망해보세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만들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되면 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예,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낮 2시가 아니라 1시구나. 예, 내일 낮 1시. 예.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내일 낮 1시 시청광장에서 만나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